예전에 그 어떤 국회의원분이 오셨는데 그 직원분들한테 막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그 하림의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거의 무한 반복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모태현실 의원의 이인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평소처럼 무거운 질문을 떠나서 좀 가벼운 주제들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던 중 탈모 샴푸 광고 영상이 떠서 봤는데 가그린으로 머리를 감으면 탈모 증상이 완화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저는 그 한 번도 못 본 광고긴 한데, 가그린으로 머리를 감으면 글쎄요, 가그린 성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가그린도 예를 들어서 뭐 리스테린도 있고 가그린도 있고 브랜드마다 약간 성분이 다르잖아요. 같은 리스테린도 들어있는 게 색깔마다 좀 다를 수가 있고, 예를 들어 뭐 세척력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좋겠지만 탈모 샴푸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탈모 샴푸도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보진 않거든요. 표면에 뭔가를 발라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깊이까지 충분한 효력을 갖고 침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타투 같은 경우에도 진짜 진피층까지 넣으려고 바늘이나 아니면 저희가 쓴 레이저 장비 같은 걸 써서 어떻게든 상수선을 내서 안쪽으로 색소를 투입하는데, 그렇게 해도 모낭에서 되게 거리가 멀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냥 표면에 바르는 것만으로 이게 저 깊이 있는 모낭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샴푸 같은 경우에는 팩처럼 오래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잠깐 씻을 때만 쓰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기는 진짜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애초에 탈모 샴푸가 도움이 되기도 어렵고,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리스테린으로 머리를 감다고 해서 그게 진짜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비위생적인 것보다 위생적인 게 낫기 때문에 그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탈모 샴푸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좋다고 하는 성분을 다 넣었거나 아니면은 안 좋다고 하는 성분을 다 뺐거나. 근데 좋다고 하는 걸 다 넣었을 때는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안 좋다고 하는 걸 뺐을 때는 만약에 그 안 좋다는 성분이 나한테 하필 좀 자극이 되는 성분들이었을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완전 탈모 자체랑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좀 도움이 되는 샴푸가 지극성 두피염이 있을 때 쓰는 특정한 샴푸들이 있거든요. 거기 샴푸에는 곰팡이들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샴푸 자체에 좀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탈모라기보다는 두피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직접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샴푸가 있죠. 혹시 광고는 아니지만 그럼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샴푸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특정한 샴푸는 잘 모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멘톨 성분이로나 시원한 거, 그 느낌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개인 취향으로는 취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거에 따라서. 근데 많은 걸 기대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렇게 비싼 샴푸를 굳이 쓸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비싼 탈모 샴푸를 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몸이 말하는 탈모 증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는 이제 책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주로 책상 앞에서 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이 책상에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하고 처음에 느끼시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머리를 감을 때 평소보다 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자다가 일어났을 때,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베개에 머리카락이 얼만큼 빠져 있는지 그게 조금 두드러지는 경우, 특히 베개 색깔이 좀 밝거나 이러면 더 많이 보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스스로 거울을 볼 때 그 헤어라인에 가까운 부분이 더 잘 보이겠지만 그 형광등 빛이랑 또 만나면서 특별히 반사가 두피가 더 많이 돼 보이고 더 비쳐 보이는 느낌이 난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 외에 뭐 다른 몸의 신체 부위에서 탈모가 느껴진다던가 이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왜 사람들은 발이나 몸은 간지럽거나 그러면 병원에 가거나 그러는데 머리는 그냥 감기만 하고 두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겠죠. 일단 첫 번째는 잘 안 보이고, 실제로 안 씻으면 가려운 것도 맞으니까 그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그 가려움증의 이제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부도 사실 조금 간지러운 정도면 그냥 긁고 마는데, 그게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다른 어떤 알러지 원인에 의해서 빨갛게 변하거나 너무 가렵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병원에 가는 건데, 두피는 어느 정도 빨갛게 됐는지 혹은 정상인지 이런 게 잘 안 보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긁는 정도의 반응을 보이지만, 그것도 지나치다고 느끼면은 다들 병원 많이 가시죠. 아마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직은 그 두피가 좀 건강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안 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은 자녀분이 탈모 증상이 있으면 두피 문신을 권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완전 어렸을 때는 탈모가 생기진 않으니까 그런 징조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치료를 단계적으로 추천을 해줄 텐데 그때 어떤 치료가 나와 있을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100%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나이대가 비슷한 예를 들어 친동생이 탈모가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먹는 약을 먹으라고 할 거고 그 어디가 고민이냐에 따라서 헤어라인이 고민이면 이식을 추천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정수리가 고민이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밀도가 잘 유지는 됐지만 굵기가 문제일 때는 두피 문신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제 가족분들이나 이런 친한 친구들한테 두피 문신도 많이 시켜줬고 이전 병원에 있을 때는 모발이식도 많이 그 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추천을 하시는 거네요. 네. 미디어에 보면 인플루언서들은 일반인보다 유독 머리가 풍성하고 피부도 좋고 한데 다들 관리하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연예인분들은 피부도 되게 좋잖아요. 피부도 되게 좋은데 피부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는 이분들은 피부과에 가서 계속 관리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는 메이크업을 했을 것이다. 근데 두피도 마찬가지라서 두피도 당연히 이분들은 관리를 많이 하시고 메이크업으로도 사이사이 두피가 조금이라도 비치거나 아니면 헤어라인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 커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젊은 나이부터 연예인을 하셨던 분들은 다 약을 드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20대 초반부터 다 드시는 경우가 많고 이미 좀 진행이 많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 이식도 많이 받으시고 두피 문신을 받는 경우가 있고 뭐 아나운서, 영화배우, 국회의원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받았는데 다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배우분들은 사극을 찍을 때 머리를 많이 붙였다 하기 때문에 견인성 탈모도 많이 있고 해서 이식을 받아서 이식 때문에 반대로 또 이식 흉터가 생기고 그러면 그 이식 후에 두피 문신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유명인들 시술할 때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더 까다로운 면은 없으셨나요? 예전에 그 어떤 국회의원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혼자 안 오시고 되게 여러 명이서 같이 오셨어요. 일단 여러 번 또 당선되고 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파워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오셨는데 생각보다 되게 소탈하고 사람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시술할 때에도 뭐 굳이 셔터 내리고 해주세요. 뭐 밤에만 오케요 이런 것도 아니고 일과쟁이 오셨는데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겠는 것도 있고 프라이버시 좀 존중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되게 요구사항 없이 잘 하셨고 근데 이제 배우분들이나 가수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안 만날 수 있게 다른 사람들 그래서 아주 일찍 하거나 아니면 아주 늦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병원은 이전에 제가 근무했을 때는 강남역이라서 그 오가는 사람들도 많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동네 자체도 되게 조용하고 건물에도 그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건물은 아니라 마음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술 받을 때도 뭐 사실 동선을 저희가 좀 관리하면은 남들 안 맞으실 수가 있거든요. 일반인분들 중에 금액을 과도하게 할인을 해달라는 분이라던가 예민하신 분 이런 경험은 없으셨나요? 네,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다들 깎아달라고 하시죠. 깎아달라고 하시는데 왜냐면 뭐 저라도 어떤 시술을 받든 저렴하게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 병원이라는 그 사업체 입장에서는 그 약간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는 잘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갑질은 크게 저는 못 느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예민한 분들은 많죠. 예민한 분들은 많은데 왜냐하면 본인 얼굴이고 얼굴에서 정말 가까운 부분이고 하니까 당연히 다들 예민하신데 거기에 맞게 시술을 잘 해드리고 좀 예민하셔서 어떤 시술 결과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시면은 결과가 좋아질 때까지 계속 해드리면 됩니다. 만족하실 때까지 해드리면은 그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되고 갑질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직원분들한테 막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운이 좋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은 찾아오기 전에 다 서치하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유튜브도 보고 네이버 블로그도 보고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저랑 성향이 맞는 분이 오는 것 같아요. 장점이자 단점인데 단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성향이 안 맞으면은 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놔도 안 오실 거고 그래서 환자분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좋은 점은 잘 알고 비슷한 성향을 갖고 오시니까 다들 기분 좋게 받고 기분 좋게 상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 시술할 때 어떤 생각하시면서 하시나요? 워낙에 긴 시간 동안 하니까 뭐 음악을 들으면서 할 때도 있고요. 대부분은 근데
뭘 듣더라도 그렇게 집중이 잘 되진 않고 듣는 곳에 진짜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훅 번지거든요. 그 방심하는 점 하나하나 찍을 때 진짜 그냥 그 점 잘 찍히는지 보면서 해야죠. 닦아봤는데 깊게 안 들어가거나 너무 얕게 들어가서 이제 지워진 색소들이 있으면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찍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진짜 숨 참고 해야 돼서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긴 하죠. 대부분은 뭐 시간이 얼마큼 남았는지 이런 거는 가끔 확인하고, 근데 생각보다 시술하는 사람도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시술이나 수술할 때 자기만의 루틴이 있다던데 원장님도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뭐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기억나는 게 인턴 때인가? 어디 병원에 또 신경외과 교수님은 진짜 계속 모든 수술할 때 그 하림의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그 노래만 계속 틀거든요. 거의 무한 반복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로컬에서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원장님은 수술할 때 입는 속옷도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런 거는 진짜 생명이랑 좀 직결된 파트 아닐까요? 이게 그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생과 사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파트, 진짜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수님들은 아마 그 정도까지 하실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형인데 신경외과 교수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술했던 환자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몇 명인지 다 세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뭐 사실 저처럼 이렇게 그냥 미용 시술 한 분들은 뭐 절대 그렇게 징크스를 만들 이유까지는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장님 혹시 저도 탈모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거요.